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만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고혈압도 있으시고 갑상선 암 수술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치료를 함께 영양소 관리를 하시면서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골다공증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갑상선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생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상담을 많이 드렸던 분이시거든요.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셔서 사실은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제를 드시게 돼요. 갑상선 암을 수술하시면 갑상선이 없어진 거잖아요. 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을 집어넣는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되게 많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신지로이드를 드셔서 살이 빠진다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 때문에 살이 계속 빠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되면 살도 좀 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지로이드를 드시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한테 처방되는 용량보다 조금 더 과하게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약간 항진시켜요. 우리가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은 항진이 되다 보니까 심장 박동도 좀 빨라지고 이 체중이 좀 감소되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데요. 왜 그러냐면 암 환자분들에게 적당히 요거를 신지로이드를 처방을 했을 때 이게 약간이라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자꾸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갑상선 조직이 떼냈는데 그 조직을 자꾸 혹시라도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예 호르몬 자체를 조금 과잉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잉 공급에 대한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또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연결은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영양소 중에서 미네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충분한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이런 심장의 이완 능력을 좋게 해줘서 그나마 조금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를 보완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 혈압이 있으셨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우선은 그런데도 이분께서 그 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이 됐는데요. 진단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는 약을 드셨대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약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렇게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참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적정하게 치료를 하시면서 또 더 좋은 치료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시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께서도 이제 약을 안 드시고 참고 계셨는데요. 우선 함께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셨고요. 저에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 저는 토요일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요.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았던 게 있거든요. 노란 알약, 항암제라고 하던데 그 MTX거든요. 혹시 급할 때 먹어도 되는지요? 여지껏 아파도 먹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며칠 정도 지났을까요? 한 열흘, 2주 정도 지나서 또 연락을 하셨어요. 통증이 예전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좀 참을만 해서요. 약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 병원 약을 드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약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요. 적정하게 내 몸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관절에서. 그런데 이 전쟁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도 우선 일단 좀 잡고 계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함께 가시다가 그쪽으로 약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약을
일방적으로 그냥 막 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세월도 빠르네요. 선생님과 만나 벌써 3번째 약을 먹게 됩니다. 통증도 없고 잘 지내고 있는데 먹는데도 살이 안 찌네요. 얼굴에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이때 혹시 최근에 한 피검사 결과지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검사는 했는데요. 결과지는 받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평생 가야 되는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데 검사지를 잘 안 받아오시더라고요. 어차피 갑자기 진단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잘 안 주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이거는 검사지는요. 달라고 하시면 무조건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받아오시기로 하셔서요. 제가 그때까지 2달이 넘도록 검사지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정도 지났는데 검사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갑상선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갑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수치는 저는 TSH라고 봅니다. TSH가 0.13 이렇게 나왔어요. 0.13. 보통은 정상 범위가 0.27에서 보통 4.2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의 수치는요, TSH가 보통 1에서 1.5 정도 사이로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0.13은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환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이 신지로이드라는 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T4나 T3의 수치도 갑상선 항진의 수치가 나와 있고요. TSH가 굉장히 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도 빠르고 약간 좀 피로감도 생길 수 있고 기능 항진증 증상이 나타나고 살이 안 쪄요. 네. 그래서 살찌는 걸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해결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충분하게 음식 섭취를 좀 잘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음식에 대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닙니다.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골고루 식단을 잘 관리하셔서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분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면역에 좋다는데 홍삼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는 저의 어떤 정확한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인삼이나 홍삼은요, 어찌됐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열을 내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이 면역세포의 이상으로 내 몸에서 열을 내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너무 따뜻하게 불길을 지피는 음식이 들어간다는 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홍삼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홍삼은 우리나라 국가 산업으로 키우는 이런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 정말 면역을 향상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가 면역 환자분들을 상대로 좀 이게 부정적인 요인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논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너무 열나는 음식, 또 아토피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술 마시면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셔서 열을 내거나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아토피에 정말 좋지 않은 것처럼 좀 열내는 음식을 꾸준하게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뻣뻣해짐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관리하시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저 뻣뻣함이 없어졌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트 뿅뿅 하고 보내주셨어요. 좀 연세도 많으신데 좀 애교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또 치료를 하시면서 통증 뻣뻣함은 전혀 없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좀 원래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또 수면 장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깊은 수면을 좀 잘 못 주무시는, 항상 항진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통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지로이드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면의 질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제제가, 우리가 보통 수면제, 뭐 수면 유도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수면 치료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상품명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에서 넘어온 제제인데 레돌민이라는 제제인데요. 일반 의약품이에요. 근데 요 제제는 수면의 패턴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좀 충분하게 깊이 수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수면에 들 때 툭 빠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빠져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스위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되어 있었고, 그 자생식물로 예전에 그러니까 연구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한약이나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먹었던 것처럼 민간요법에서도 많이 쓰고 있었던 수면 치료제인데, 지금은 임상 결과가 아주 확연하게 딱 드러나 있어서 임상 결과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고, 또 100% 완전히 천연 제제라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수면 치료제를 좀 권유를 해서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좀 사서 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압약을 드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드리는 이 6가지 처방 중에 오메가3와 이 마그네슘이요, 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혈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또 다시 또 길어지니까, 우선 이 2가지 영양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혈압 체크를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혈압이요 110에 60에서 70, 약간 좀 낮죠.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드시고 계시는 혈압약이 트윈스타라는 제제인데, 트윈스타 40에 10. 그러니까 보통 숫자가 2개 써 있잖아요. 그러면 두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40ml짜리 어떤 성분 하나가 있고요, 10ml짜리 어떤 성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혈압이 낮아졌을 때는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갑자기 한번 낮아졌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낮춰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혈압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낮춰주지 않으시니까, 댁에서 꼼꼼하게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혈압 재시고, 오후에 저녁 때 혈압 재셔서 데이터를 한 달 걸 가지고 가셔서 내가 이렇게 혈압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그 데이터를 보시고, 아, 이분은 혈압약을 좀 줄여드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을 꼭 드려달라고. 그러면 내 트윈스타도 좀 용량이 좀 줄여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영양 관리로 인해서 이분은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치료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영양소 치료의 정말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을 대학병원을 가셔야 검사 결과를 받아오신다고 계속 안 받아오셨는데, 드디어 받아오셨어요. 11월 달에 받아오셨는데, 8월에 그 검체를 수거한 것까지를 검사를 하신 게 11월 달에 이제 받아오셨더라고요. 우선은 가장 초기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 CRP가 9.7이셨대요. ESR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어요. 9.7은 정말 너무너무 높은 수치거든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11월 25일 대략 한 1년 전쯤이죠. CRP가 3.7, 그리고 ESR이 43이었습니다. 요때는 약을 끊고 좀 지내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약 끊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랑 관리를 시작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텐데요. 그때 검사 CRP가 2.8로 떨어집니다. 3.7에서 2.8로 떨어지고요. ESR은 43에서 37로 떨어졌어요. 한 달 정도의 경과한 후에. 그리고 나서 4개월이 경과가 됐는데 CRP가 1.5 이하,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나오진 않았고요. 1.5 이하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1.5라고 하더라도 거의 반 이상이 떨어졌고요. ESR은 2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선
그냥 증상으로만 나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진짜 살만해요. 뭐 가끔 뻣뻣하지만 금방 풀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가 드디어 검사 결과를 네, 몇 개월 만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9월 달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왼쪽 어깨에 통증이 살짝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먹던 라면을 먹고 나서 조금 안 좋으셨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바로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기름이라든가 이런 면류, 밀가루 같은 게 사실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식단 자체를 채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있었던 부종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팔목이 좀 시큰거리고 아침에 좀 시큰거림이 있는데 낮에는 좀 호전이 되고요.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아팠는데 그 부분 많이 호전이 됐고요. 그리고 잠자리를 좀 옮기면 수면 장애가 있을 뿐이고, 네, 이제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네,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2월 달부터니까요. 지금 한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혈압 관리, 그리고 류마티스 통증 관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영양소들이 또 골다공증의 골밀도를 올려주는데 아직은 골밀도 검사를 하시진 않으셔서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릎이나 이런데 허리에 많이 힘도 들어가고 생활하시는 데는 그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네, 오늘 또 이 메시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고 또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